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께서 아까도 말씀하시고 손혜원 의원께서 송고모 의원님께서도 제가 그 김원준 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불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생각이 나면 하는 거예요. 예, 생각이 나면 하는 거고 제가 할 만한 이야기 있으면 하는 것이고 예,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잘한 게 있으면 또 잘했다고 또 얘기를 하겠죠. 예, 그냥 제 채널에서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불안한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알릴레오가 아니라 다스베이다에서 김어준 총수가 나와가지고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제가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그 조롱의 대상을 조선일보라든지 거대 악을 대상으로 하지 우리 쪽으로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도 조롱을 하고 예, 열린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약간 조롱받은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받은 느낌은 지금 쭉 이 선거 기간을 지나오고 그리고 어제의 그 다스베이다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사과에 대한 이야기. 이겼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 없다. 사과할 만한 일을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고 사과할 만한 얘기를 하고 뭐 사과를 한다는 것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과에 대한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요. 이겼으니까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소름 끼쳤거든요. 그 얘기가 왜 그랬냐면 그 논리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냐면은 법을 상대로 하는 얘기거든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법에 대해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을 변호하면서. 예. 자기들은 쿠데타를 성공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없다. 예. 성공했으니까. 라는 얘기와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정치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들리냐면 상대가 적일 경우에 맞습니다. 상대가 적일 경우엔 전쟁에서 승리했을 경우엔 진 쪽에서 얼마만큼 깨졌든지 얼마만큼 피해를 받든지 그건 관계없이 이긴 쪽에서 들어간 전쟁 비용에 대해서 다 물어주는 게 맞아요. 전쟁은.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질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피박살 납니다. 피박살. 자기들이 망가진 것도 망가진 거지만 이긴 측이 들어갔던 전쟁 비용까지 다 대줘야 돼요. 그것처럼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경우에 사과할 필요가 없죠. 진 사람이 사과하는 겁니다. 진 사람이.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결판이 났을 경우에 누가 사과하느냐? 진 사람이 사과하는 거예요. 뭘로? 돈으로. 피해보상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과입니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법정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붙었는데 진 사람이 이긴 사람 법정 비용까지 다 물어주죠. 다 물어줍니다. 그게 진 사람이 하는 사과예요. 이긴 사람은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사과를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사과할 사람도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과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사과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대상을 우리 지지자들에게 그 대상을 삼지 말라는 거죠.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조롱하지 말라는 거죠. 이겼으니까 사과할 필요가 없어 라는 뉘앙스가 지지자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열린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들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롱받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뉘앙스를 알고 얘기를 하는 게 좋고 예, 알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정말 그거는 정말 끔찍하고 소름 끼치고요. 만약에 모르고 얘기를 했다라면은 그답지 않은 행동이고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르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떤 느낌이 또 들었냐면 이번 총선 기간을 쭉 거치고 그리고 이번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 없다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에서 뭘 느꼈냐면 혹시 그 대상을 다 적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냐. 우리를 모두 다 적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냐라고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좀 소름 끼친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사과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예, 평생 사과라는 건 모르고 살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제가 따로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분명히 이것은 사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전혀 사과를 하지 않아서 분란이 벌어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사람들이 떠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간에. 알지만 뭐 특별히 뭐 그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김어준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겼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워딩이 저는 그냥 소름 끼쳤습니다. 김어준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은 과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지, 과연 그 이야기에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던 그 앞에 있던 관객들은 과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생각은 있는 사람들인지, 왜 그 말에 박수를 치는지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겼으니까 사과할 필요가 없다. 정말 굉장히 좀 소름 끼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열린민주당 그대로 아직 있어요. 진 게 아닙니다. 이 단순히 국회의원이 몇 명을 당선되었고 몇 명 국회로 보냈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짐이 결정이 되는 거라면, 어쩌면 이것은 투표도 해보기 전에 이미 누가 이기고 누가 질 것인지가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그게 만약에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승패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누가 몇 명이나 국회를 보내는 것이 과연 그것이 승패를 결정짓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투표를 하기 전, 이 선거를 하기 전부터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지는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김어준은 처음부터 사과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준으로 하면 자신은 승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누구를 몇 명을 국회에 보냈느냐, 국회에 보낸 의석수에서 승부가 결정이 나는 게 아니에요. 승부는 어디서 결정이 나는 거냐? 국회에 들어간 그 의원들이 국회에서 활약을 하고,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할 때, 어느 당 국회의원이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하는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때, 그때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기고 그게 지는 거예요. 몇 명을 국회에 보냈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국회에 보냈느냐가 그게 이기고 지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열이 빡 쳐가지고 소리를 좀 올렸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명을 국회에 보냈느냐를 가지고 승패를 이야기하면서 승자이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소름 끼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김어준 총수의 말이 절대 선이고, 그리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가 김어준을 욕을 하는 걸 보니 너가 민주진영을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단편적인 이야기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어떤 생각은, 그리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기본 생각은,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민주당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진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민주당과 민주진영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민주당과 민주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민주진영을 갈라치게 한다. 제가 김어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민주진영을 갈라치게 한다 그러는데, 김어준에게서부터 무슨 민주가 보입니까? 김어준한테? 김어준은 민주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본인이 민주주의를 버린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추구하는 건 알겠는데, 그냥 자기 일상에서조차 그냥 민주적이지가 않아요. 민주진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그냥 건방진 큰 스피커예요. 그리고 그게 인기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맞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틀린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소름 끼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김어준에게 몰빵을 받았을 때, 만약에 그가 뭐 그런 일은 없겠으나 완전히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은 아니겠지만, 뭐 이상한 어떤 논리를 가져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막 딸려가면 좋습니까?
김어준에 대해서 완전히 절대선이다, 완전히 저 사람은 맞는 말만 한다, 틀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김어준조차 평론가는 자기는 3할 타자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인 자체가 그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해요. 3할 타자면 충분하다. 그건 야구에서나 그렇지. 그건 야구에서나 그렇죠. 그리고 돗자리 깔아놓고 점치는 사람들이나 그렇죠. 근데 김어준은 그 점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많은 사람이 의지하고 그의 생각이 오늘의 이 습관에 대해서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의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동화가 됩니다. 그러면 헛스윙한 7할은 어떻게 할 겁니까? 3할 타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헛스윙을 해버린 7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7할의 헛스윙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따라갔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뭔가 자신의 생각에 문제가 생겼거나 하는 어떤 그 7할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7할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김어준을 까는 것도 아니고 김어준을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김어준을 쫓아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 얘기는 뭐냐면 그 헛스윙하는 7할을 눈 똑바로 보고 뭐 어디서 헛스윙을 하고 어디서 안타를 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김어준은 공을 끝까지 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3할이면 된다가 아니라 적어도 번트라도 되려고 하고 삼진 아웃은 안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냥 3할에서 만족하면 계속 3할 타자 끝나는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자신이 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사과라는 것은 잊은 채 평생 사과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배나 감 이런 것만 알고 사과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저는 김어준 총수가 평생 사과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사과를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과가 무엇이고 그 사과의 의미가 무엇이고 사과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어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놈 저거 민주당 갈라치기 하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면, 민주진영 갈라치기 하네 그러시는 분 계시는데, 우리의 기본 방점이 원래 민주주의에 찍혀 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것에 우리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던데, 자기 마음대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어떤 이야기를 꼬아가지고 단어도 틀렸어요. 댓글을 다신 분 한 분 계십니다. 저의 시청자라고 하면서. 저의 시청자면은 그런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제 방송을 들었다면. 뻥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민주주의 최대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단합된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맞잖아요?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최대의 보루라고 한 적 없고요. 최후의 보루라고 했죠. 모든 게 다 무너졌을 때,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마지막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는, 최후의 보루, 최대의 보루가 아니라 최대의 보루는 민주당이겠죠.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단합된 힘이 아니고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똘똘 뭉쳐있어라, 그게 아니라 조직된 힘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그게 뭐냐면 각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뭉쳐가지고 뭉치고, 여기도 뭉쳐있고 저기도 뭉쳐있고 저기도 뭉쳐있고 여기도 뭉쳐있고, 그 어떤 거대한 힘이 하나로 모여져 있는 힘을 빵 쳐가지고 다 깨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그렇게 모여있는 그런 깨어있는 시민들의 어떤 조직된 힘들이, 그 개별의 조직된 힘들이 그게 마지막에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배신당했을 때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그 조직된 힘이라는 뜻이에요. 민주당만이 최선이고 그것만이 선이고, 우리가 민주당의 방점을 찍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열린민주당이라고 했잖아요. 더불어시민당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해요. 하지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열린민주당, 이게 어떻게 민주당에 반하는 겁니까? 대단한 소리 하면서 와가지고 댓글 다시는 분들 계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예.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 예.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구로 사용되는 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그리고 김어준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도구가 있다면 지적을 받고 혼나야 된다. 누구에게? 시민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